오늘은 한반도의 지질 두 번째 단원 한반도의 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한반도의 지사의 핵심 개념은 네 가지가 있는데 한반도의 지체 구조, 두 번째는 육괴, 퇴적, 분지, 습곡대, 그리고 한반도의 지질 계통, 그리고 마지막에 지질 분포까지 이 네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한반도의 지체 구조와 육괴, 퇴적, 분지, 습곡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면은 첫 번째는 한반도의 지체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울 목표고요. 두 번째, 한반도 지질 분포를 시대별로 구분하고 대표적 지각 변동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모름인데요. 일단 그림을 볼게요. 자, 복잡하게 생겼네 라고 지금 이 캐릭터가 얘기를 하는데 딱 봐도 지층이 여기 이렇게 습곡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네. 이게 뭐 층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힘들 만큼 굉장히 많이 구겨진 그런 모습이죠. 네, 이게 횡압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하얀색 부분은 뭔가 이렇게 관이밤이 안맥에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변형을 받은 그런 지층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딱 봐도 너무 복잡하게 생겼네요. 그럼 물음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한반도는 다양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 차례의 지각 변동을 겪어 지질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한반도의 지질은 어떤 특징이 있으며 오랜 지질 시대를 거치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자, 이게 이제 질문이죠. 지금 보면 우리가 습곡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횡압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횡압력 같은 경우는 일단 판가판이 서로 충돌하는 수렴 경계 부분에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한반도도 과거에 이렇게 판가판의 경계 부분, 즉 수렴형 경계 부분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한번 보면은 일단 이 한반도는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신생대까지 거의 모든 시대에 암석과 지층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정합에 의해서 일부 시대가 사라져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대결층, 지층이 없다라는 그런 뜻에서 대결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시대에 지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차례 조산운동, 그리고 화산활동으로 지질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실제로 조산운동이 몇 차례 있었어요. 뒤에 가서 다시 배울게요. 그리고 성캄브리아 시대 암석은 주로 변성압, 열과 압력을 많이 받아서 성질이 변한 암석이라는 얘기죠. 때문에 지각 변동을 많이 거쳤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대 암석은 주로 퇴적암도 있고 변성암도 있고, 중생대에 큰 지각 변동을 거쳐서 이때는 암석의 변형이 많이 가해졌고, 그 신생대 암석은 화산활동에 의한 화성암, 퇴적암 이런 것들이 분포한다. 자, 우리나라는 신생대 백두산과 한라산 이런 대표적인 화산이 생겼기 때문에 신생대에 대규모의 화산 분출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도입물음에서 알아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조산운동과 화산활동을 거쳤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번 단원을 학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반도의 지체 구조. 자, 지체 구조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 지체 구조라는 거는 어떤 이 지역의 암석을 종류, 연령, 암석의 이제 연령, 그 지각 변동에 의한 특징적인 지질 구조,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지역으로 나눈 것을 지체 구조라고 합니다. 크게는 육괴, 그 다음에 퇴적 분지, 그리고 습곡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육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그림 보면 북한 쪽에 있는 큰 낭림 육괴, 그 다음에 경기도 지방에 있는 경기 육괴, 그리고 영남 지방에 있는 영남 육괴로 이렇게 좀 길게 분포합니다. 영남 육괴 세 가지 육괴가 있고요. 그다음 분지 같은 경우는 큰 분지도 있고 작은 분지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위에 있는 두만 분지라든지 길주 명천 분지는 규모가 좀 작으니까 일단 생략하고, 평남 분지, 여기가 이제 북한의 평안 남도 지역입니다. 평남 분지, 그리고 경기 육계 밑에 옥천 분지와 태백산 분지, 여기는 이제 옥천 습곡대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영남 6개 밑에 있는 경상분지. 자, 그래서 이 패턴이 6개 밑에 분지, 6개 밑에 분지, 6개 밑에 분지 이런 식으로 있어요. 네, 그래서 동해안에 있는 포항분지 같은 건 좀 규모가 작으니까 좀 제외를 하고 6개 분지, 6개 분지, 6개 분지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가면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습곡대는 여기 옥천 분지와 태백산 분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옥천 습곡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진강대는 뭐 특별히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는 아직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기는 뭐 암석이 뭐 퇴적암도 있고 변성암도 있고 다양한 암석이 있기 때문에 임진강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지금 지역이 대부분 북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남한 학자들이 직접 연구하기 좀 어렵고 네, 일제시대에 연구된 그런 결과를 좀 바탕으로 우리가 살펴보거나 아니면 현재 북한에 들어가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제3국 과학자들이 연구한 부분, 그다음 중국 또는 뭐 북한 과학자들의 그런 결과 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면은 이제 뭐 다른 교과서 그림이에요. 임진강대 모습이 좀 달라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비슷비슷한데 뭐 낭림 6궤, 평남 분지, 경기 6궤, 옥천 습곡대, 영남 6궤, 경상 분지 이런 패턴은 같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게 좀 다르죠. 우리 임진강대가 여기서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축소된 그림도 많이 나옵니다. 뭐 어떤 게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이런 건 이제 발표해서 연구에서 발표하는 그런 학자들마다 나누는 기준이 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임진강대를 이렇게 낭림육계와 뭐 임진강대 이렇게 좀 더 구별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일단 육괴라고 하는 거는 지형적으로나 뭐 구조적으로 특정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고 암석들이 여러 가지 암석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주로 성칸불야 시대의 편만, 편암 이런 것들을 중생대의 화강암이 관입해서 나타나는 그런 암석들로 이루어졌어요. 주로 이제 기반이 된 암석은 성칸불야 시대 오래된 그런 편만과 편암인데 다 변성암이잖아요. 성칸불야 시대는 아무래도 시대가 오래됐으니까 확률적으로도 오랜 시간 거치면서 지각 변동, 즉 열과 압력을 받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대표적인 예로는 낭림 6개, 경기 6개, 영남 6개가 있다. 퇴적 분지는 고생대 이후에 바다 또는 호수에 쌓인 퇴적층. 일반적으로 퇴적되는 그런 지층은 물 속에서 쌓입니다. 물 밖으로 나오면은 지층이 풍화 침투를 당해서 깎여나가는 거고 물 속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침강에서 가라앉으면은 퇴적물들이 쌓일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북한의 평남분지와 그 다음에 경상분지. 경상분지 옆에 조그맣게 포항분지가 있었죠. 습곡대는 말 그대로 암석의 습곡 또는 단층에 의해서 복잡하게 변형된다. 이때 단층은 네 그렇죠. 역단층이겠죠. 횡압력에 의한 습곡과 역단층이 나타나고 우리나라는 이제 고생대 옥천 습곡대가 이제 대표적인데 옥천 습곡대가 이제 북동부의 태백산 분지하고 남서의 옥천 분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태백산 분지는 변성을 좀 덜 받았어요. 비변성대, 변성을 거의 받지 않은 그런 지역이고 옥천 분지는 변성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옥천 분지로 나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봤던 그림이고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복잡하게 나타낸 그림인데 이건 이제 뭐 대학 수준에서 네, 또는 뭐 이 지구과학에서 조금 이 지역 한반도의 지체 구조를 조금 더 복잡하게 연구하는 그런 연구자들이 쓰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게 같은 그림이에요. 근데 난이도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거는 이 왼쪽에 있는 거를 약간 좀 알기 쉽게 나타낸 그림.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의 그 중간 레벨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이제 같은 그림이어도 우리가 배우는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레벨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고 선생님 이거 지도 다 외워야 돼요 막 물어보는데 너무 어려워하는데 어려운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과서 바뀌기 전에는 가운데 거뭐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많이 쉬워진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게 간단하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패턴 6개 밑에 분지
육괴 분지, 육괴 분지, 육괴 분지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며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육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낭림 경남 육계 있죠. 자, 이게 이제 뭐 특정한 방향성이 없다 있는데 한반도는 사실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옥천 숙북대 여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방향입니다. 네, 북동에서 남서 방향 요 방향. 근데 여기 육계는 뭐 이런 특별한 방향성이 없고요. 대표적으로 이게 선캄브리아 시대에 오래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역계 지역은 대부분 변성합니다. 그 선생님이 지구과학 수업하다가 운동장 그 옆에 소나무 옆에 변성함 많이 있다, 편맘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흔한 거예요. 특히 경기도, 뭐 서울 지역은 변성함이 가장 흔한 암석이니까 길 가다가 보는 돌이 있으면은 이제 뭐 어디 등산했는데 돌이 있다. 그러면은 대부분 한 절반 정도는 확률적으로 변성함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생대 관입학 화강암요. 네, 북한산 같은데 그런 데가 이제 중생대 화강암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퇴적 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분지의 위치를 잘 봐줘야 돼요. 지도에서 평남 분지, 그 다음에 옥천수곡대, 그 다음에 경상 분지와 포항 분지. 이때 이 퇴적 분지들이 뭐 쌓일 때 바다에서 쌓이면 해성층이라 부르고 육지에서 쌓이면 육성층이라 불러요. 근데 육지에서 쌓인다고 하더라도 얘는 물속입니다. 그래서 호수에서 퇴적된 거는 육성층. 그래서 이때 바다 생물이나 육지 생물의 화석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회암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만 주로 쌓여요. 육성층에서 나타나지 않고요. 주로 해성층에서 나타나고 우리나라 강원도에 석회암의 원료가 아니 시멘트의 원료가 아닌 석회암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자원할 때 좀 얘기했었죠. 얘는 해성층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석탄도 강원도에 많이 나와요. 여긴 석탄은 식물화석하고 같이 나오거든요. 과거에 살던 그런 식물들이 죽어서 탄화된 다음에 석탄되는 건데 얘는 식물은 나무들은 육지에 살잖아요. 그런데 이 석회암 나오는 지역과 이 석탄 나오는 지역이 바로 이게 인접한 동네예요. 네, 그래서 이게 육지였다가 바다였다가 뭐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부정합 관계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게 한때는 바닷속에 있었다가 지각 변형을 거쳐서 물 밖으로 나왔다가 거기가 이제 호수가 되는 거예요. 네, 다시 이제 조금 내려가면서 물이 좀 찰랑찰랑 채워진 호수가 되면서 육성층도 쌓이고 그래서 해성층 위에 육성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각 변동을 거치면 실제로 우리나라 강원도 쪽에 이 태백산 분지 지역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 옥천 습곡대. 이거는 뒤에 가면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 옥천 습곡대. 자, 여기는 습곡을 받았으니까는 습곡이나 단층에 의해서 복잡하게 변형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태백산 분지는 비변성, 밑에 있는 옥천 분지는 변성 지역이다. 자, 이해하기 바랍니다. 교과서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두 번째 이제 한반도 지질 분포. 자, 지질 구조는 좀 알아봤고 지질 분포인데 시대별로 보면은 성캄브리아 시대 암석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고생대 조금 있고 중생대 암석이 많고 신생대 조금 있고 그리고 암석의 종류로 보면 변성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암도 꽤 있고 퇴적암도 있고 그런데 퍼센트를 봤더니 별 차이가 없죠. 뭐 40%, 30%큰 차이 없잖아요. 25%랑 35% 물론 10%의 차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뭐 2배 또뭐 10배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암석은 다양한 암석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약간 좀 정리를 하면 성캄브리아 시대의 암석은 주로 이 변성암입니다. 이제 대부분 변성암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일부 약간 퇴적암이 조금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캄브리아 시대는 주로 변성암, 변성을 많이 받은 편암이나 편마암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고생대 지층은 얘는 주로 퇴적암이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퇴적암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생대 지층으로는. 그 다음에 중생대 지층은 이 중생대는 화성암이 굉장히 많아요. 중생대 우리가 화강암이라고 주로 표현하는데 지표면으로 분출하는 그런 화산암 계열이 아니라 땅속 깊은 데서 굳어서 생긴 심성암 계열 이 화성암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 중생대에 경상도 지역에 가면은 퇴적암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생대에 살던 대표적인 생물 공룡 딱 떠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룡 발자국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중생대에 퇴적된 퇴적 지층에 공룡들의 발자국 찍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신생대에는 뭐가 많냐면은 백두산, 한라산 이런 걸 보면은 화산 분출이 있었구나. 화성암이 많아요. 그런데 중생대 화성암은 주로 심성암 계열, 화강암이라고 하면은 신생대 화산암은 이 화성암은 지표면으로 분출한 마그마, 화산암 계열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뭐 제한적인 지역이긴 하지만 퇴적암도 조금 나옵니다. 신생대는 뭐 6%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넓은 분포를 차지하진 않아요. 자, 이게 이제 그 암석 분포도입니다. 맨 왼쪽에 보면 화강암. 자, 여기 현무암 빠졌습니다. 제주도는 지금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 거예요. 이 화강암은 중생대에 주로 나온 겁니다. 중생대에 지각을 마그마가 이제 관입하면서 지하 한 30km 정도 그 정도 깊이에서 생겼던 화강암입니다. 이제 한반도 거의 뭐 전역을 훑고 지나갔죠. 그런데 제일 많은 거 보면은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백두산 옆에 여기 조금 많습니다. 화강암 위치를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 DNA 이중나선 DNA가 아니라 염색체, 자, 염색체 이렇게 약간 밑에가 이렇게 갈라진 요렇게 염색체 모습으로 요렇게 생긴 요 모습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아하 요렇게 분포하는구나. 위쪽에는 우리 아까 여기는 경기 육괴라 그랬어요. 경기 육괴. 경기 육괴 밑에는 여기는 영남 육괴 지역입니다. 이 영남 육괴와 경기 육괴 사이에 옥천수폭대가 지나가죠. 이 옥천수폭대의 그 분포랑 비슷하게 화강암이 굉장히 많이 분포해요. 제일 많이 분포하는 거. 요게 포인트. 자, 이 모습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편맘, 변성암이에요. 변성암이 여기 낭림육괴였어. 와, 성칸불이 했을 때 변성암 굉장히 많구나. 여기 경기육괴였어. 와, 변성암 굉장히 많구나. 여기 영남육괴예요. 역시 변성암은 육괴 지역이야. 이렇게. 육괴와 육괴 사이에 여기 분지 있어야 되죠. 육괴, 육괴 사이에 분지 있어야 되죠. 육괴 밑에 또 분지 있어야 돼요. 자, 분지에서는 뭐가 쌓인다? 퇴적암이 만들어진다.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평남분지. 자, 옥천 습곡대. 여기 분지잖아요. 그 다음에 자, 경상분지. 조금 오른쪽에 포항.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장의 사진을 딱 겹치면은 서로 위치가 퍼즐 맞춰서 딱딱딱딱 맞아서 한반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표면에 어떤 암석이 분포하고 있는지를 우리나라 국가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암석 1등은 변성암이라고 얘기했어요. 변성암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성칸불리아시대다. 두 번째가 화성암류. 자, 얘는 중생대의 화강암이 대부분이고 신생대 일부, 뭐 백두산, 제주도, 울릉도, 독도, 그리고 여기 강원도 철원 지역에 일부 화성암이 분포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퇴적암은 주로 고생대 바다에서 쌓인 지층과 중생대 육지에서 쌓인 지층이 주로 분포하고 동해안 일부 지역에 신생대가 조금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조금 전에 선생님이 그 세 장 사진을 국가연구원에서 이제 만든 사진을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이제 배우는 거죠. 한 장으로 합쳐가지고. 예, 화성암이면 대부분 화강암이라고 보면 되고요. 퇴적암은 주로 사암, 셰일, 이암 이런 애들이 되겠죠. 그 다음 변성암은 주로 이제 편마암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분포하는데 여기 육괴 지역은 노란색 변성암이 많다. 여기 경기 육괴도 변성암이 많다. 여기는 영남 육괴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화성암, 자 여기 백두산 밑에 화성암 많이 있었죠. 여기서 말한 화성암은 화강암 플러스 현무암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지금 색깔 칠해져 있네요. 그리고 요거 염색체 모습 요게 이제 중생대 화강암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요렇게 따라가면 여기 끝에 여기가 이제 충남 홍성 근처예요. 여러분은 이제 동네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요렇게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시대별로 따지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럼 6개지요? 여기 6개야. 6개는 변성함이 많네. 그 성캄보리아 시대. 요 성캄보리아 색깔이 꽤 많구나. 그리고 중생대 여기 파란색이면은 요거. 아까 염색체. 염색체도 여기 파란색이네. 이거 중생대에 만들어진 화강암이겠네. 그다음에 여기 초록색, 이거 퇴적암인데, 이거 파란색이네. 그럼 얘는 중생대 퇴적암이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그림을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아까 여기 원그래프 있었잖아요. 원그래프에서 우리가 봤었던 거. 그 원그래프하고 얘랑 지도 그림이랑 같이 봐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핵심 개념 확인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정리인데요. 자, 6궤는 주로 어느 종류의 암석으로 이루어졌는가? 6궤. 성캄브리아 시대 변성암이죠. 네. 그리고 이 변성암을 관입한 중생대에 화강암이 좀 있었다. 두 번째, 경기 6개, 영남 6개 사이의 습곡대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 습곡대를 우리는 옥천 습곡대. 그 옥천 분지는 남서쪽에 있는 변성대고, 북동쪽에는 태백산 분지는 비변성대 지역이다. 얘를 우리가 합쳐서 옥천 습곡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백산 분지 같은 경우는 변성을 안 받아가지고, 그 고생대에 그 퇴적층이 쌓인 지층에 화석이 그대로 보존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옥천 분지 지역은 변성을 많이 받아서 그 화석 같은 게 열과 압력에 의해서 다 이제 파손이 됐겠죠. 그래서 화석이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번, 한반도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암석의 종류 1등이 변성암류. 네, 변성암이 1등이죠. 2등은 화성암류, 마지막 3등이 퇴적암류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배웠는데요, 여러분들. 그 지도를 잘 보면서 6개의 위치, 그 다음에 분지의 위치, 습곡대는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